네, 성공투자 호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또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시작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론을 바탕으로 HBM 관련주, IT 소부장, 오늘은 로봇까지 돌아가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비주들이 두드러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두성 엔지니어링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저점을 기록한 후 작년 매출 인식이 이연됐던 태양광 매출이 3분기에 인식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급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 하이닉스양 공급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7월 최선호주로 제시한 가운데 목표 주가 22,000원을 장중 터치하면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입니다. 최근 쉬었던 엔터주들 하이브를 필두로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위는 엔터주 내에서 키이스트와 SMCNC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SM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에 지난주부터 반응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키이스트는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고요. SMCNC의 경우에는 카카오의 SM 인수로 규제법상 소유 제한 규정에 문제가 돼 매각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SMCNC 매각 기한 6개월이 주어졌는데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두 종목,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다음 8위는 어떤 종목이 나와줄까요? 네, 바로 화장품 관련주죠. 코스맥스입니다.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649억 원, 또 영업이익은 82%나 늘어난 314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내수는 견조할 전망이고요. 아직 중국향 회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향 수출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이 더불어 아픈 손가락을 꼽혔던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한화투자증권은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7월 초 지지부진했는데 이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위에서 8위 코스맥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반등하며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좀 더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이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상당히 좀 예상보다 급등한 관계로 소폭의 좀 눌림목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상승은 최근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주도주들이 급등을 하는 가운데 덜 오른 종목들을 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조금 좀 상승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유한 반도체 그 전공정 장비인 원자층 증자 방법을 이용한 ALD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최대 고객사인 SK하이닉스 투자가 조기에 좀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한 서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실적이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먼저 그 ALD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 및 방막 제조 공정의 미세화로 기존 CVD 증착 방식이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층 증착 방식인 ALD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ALD 방식은 기존 방식 대비 얇고 균일한 그런 고품질 방막을 증착할 수 있고 저온에서 원자 단위의 방막을 한 층씩 증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주 고객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비메모리 사이에서도 ALD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일 고객사의 다변화에 좀 성공한다 그럴 경우 그동안 SK하이닉스 위주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때는 할인 요소 해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HBM3의 수요 급증으로 관련한 투자가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투자 결정을 조기에 수립할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이K 등 미세화 관련 투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3분기에는 지금 태양광 매출 발생 가능하고 또 중화권 고객 매출이 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을 하반기에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인데요. 근데 지금 진입 시점을 좀 잘 고려하시기 때문에 진입 시점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룸을 두시고 손절가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9위는 좀 김성훈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키스나 SMCNC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다른 엔터주 대비 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다고 보기에는 테마적인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키스도 그렇고 SMCNC도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SM과 하이브의 지분 경쟁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때 좀 뭐랄까요, 또 매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도 다시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SM에서 그 당시에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 시한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M&A의 재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회사 핵심 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혹은 뭐 카드라 혹은 이 시세만 여러분들이 믿고서 뭐랄까요, 단기적으로 좀 추격하는 그런 매매는 여러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키스도 그렇고 SMCNC도 그렇고 이쪽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은 당분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때까지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조심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대장주죠. 코스맥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이어지면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맥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꾸준하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역시 뭐 크게 상승하는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점진적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2분기 주요 사업 지역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증권가에서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이 중국에서의 수주 회복인데요. 지난해 그 락다운으로 기저가 났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매출 수준 회복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로 좀 중국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좀 하반기로 이연된 만큼 하반기 회복 속도는 상반기 대비 빠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방한 외국인 유입 증가 및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지역의 수출 확대로 그 고객사의 그런 수주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외형 확대는 물론 여기서의 수익성 회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법인 청산에 따른 비용 효율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하이오 공장 구조조정 완료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축소 가능하고 또 인디 브랜드향 ODM 고마진의 그 오더가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 역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궤도에 진입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매년 5에서 800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 개선이 가장 중요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업황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제2의 그 K-뷰티 전성기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코스맥스가 보유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이에 꾸준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11배 중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과거 대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최근 상승한 업종 내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 브랜드사 대비로도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8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가운데 이 상반기에 주목받았던 것은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VTGMT 또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이쪽이 주목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 주가 흐름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다른 화장품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뭐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IPML SC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주목받았었던 VT, GMP 같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조정의 흐름들이 좀 가팔라졌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정된 수급 내에서 시장의 수급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다시피 뭐 이수페타시스, ISC, 한미 반도체 이쪽으로 확 쏠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동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T의 경우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과 화장품들이 거의 좀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엔터주들이 가면서 화장품이 따라온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엔터주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화장품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을 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7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강한 가운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반응해줬죠. 그 안에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한 서현이화가 7위에 자리했습니다. 서현이화는 현대차의 1차 벤더로 자동차용 내외 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 기아차 하반기에도 실적 짱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출 비중 88%를 가지고 가는 서현이화가 낙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 멕시코가 차세대 전기차 생산 기지로 부각되면서 이곳들의 시설을 보유한 서현이화에 강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2분기 최대 이익이 전망되면서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6위는 오늘 장 초반 꿈틀거렸던 그룹주죠. HLB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오전 이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본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5월 달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개발 1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그룹사 모두 상승으로 반응해줬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의 동력은 좀 약한 현재 자세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네, 먼저 7위 서현이화부터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단기간에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던 탓인지 오늘은 전강 후약을 보이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도 관심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 기아의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 이제 꼭지다, 쉽게 말해서 피크 아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역시나 뭐 신규 진입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현대 기아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섰던 부품주들의 경우에도 조정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서현이와 명신산업, 퓨런티어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테슬라의 어떤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동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사이버 트럭의 첫 출고 뉴스가 나오면서 서현이하고 오늘 좀 갭상승이 나왔고 장 초반에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부품주들의 하락과 맞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가파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또 뉴스의 세론 혹은 뭐 지금 이번 주에 마침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서
히든을 까보지 말고 일단 먼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현재 주가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금 이런 부품주들과 더불어서 현대기아차 주가 역시도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부품주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님은 전반적으로 아직 피크아웃 우려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김영재 이사님은 자동차 부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의 실적과 연동하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근데 지금 실적에 관해서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수준을 측면을 본다면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방은 아직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의 그런 성장 속도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매도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향후 완성차 주가 흐름과 좀 연동하는 흐름은 뭐 거의 비슷한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일단 보유 관점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금 주가를 상승했던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만일 매도로 전환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때 가서는 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수정된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사상 최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코멘트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해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 가난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여 빠르게 이 미국 FDA 신약허가 본신사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한 모습이기는 한데 뭐 워낙 요새 이 바이오주 안 좋다 보니까 이슈에 그래도 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주가 저점인 상태에서 기대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이번에 신약 허가 관련해서는 일단 그 리보세라닙과 그 카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설계가 됐는데 일단 이제 미국 법에 따르면 이제 내년 5월 16일까지 신약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은 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용 요법이 이미 지난 2월 중국에서는 간세 포함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한 임상 결과 역시도 다른 1차 치료제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주가 측면에서 보면 HLB 주가가 지난 2019년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사실상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를 좀 축적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신약 허가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은 꽤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허가까지 기간이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주가 흐름은 전체 업종 흐름과 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신약과 관련한 그런 주가 흐름은 4분기부터 주가에 좀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서 현재보다는 4분기에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바이오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를 잡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손절가는 29,000원 수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기 전에 이 IR센터에서 전해드린 현대건설과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마치고 우크라를 깜짝 방문하면서 오늘 이 관련주로서 또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건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현대건설은? 일단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혜건설 쪽에서 좀 아파트들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센티라고 하죠. 심리가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사우디에서 6조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현대사업 MOU 뉴스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건설주 전반에 대한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돌려세울 만한 좀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은 이상 주가의 경우에는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이제 26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앞에서도 이 전망치를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SK하이닉스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HBM3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수준에 있고 여기에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반기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좀 HBM3를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그런 공급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지금 역사적 상단 고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큰 폭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맞지만 하반기 그 연말로 갈수록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좀 그 안에서는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건설과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시 이어서 랭킹쇼 종목 탑10 상위 순위권 5개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IT 초강세 속에 소재주 솔브레인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시가객과 전구체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과 리드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이 시가객 분야 2위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페 시가객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타 반도체 관련주들과 유사하게 실적 2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2차 전지 매출도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키움증권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35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네, 지난주 쉬었던 재건 관련주 오늘 반등해줬죠. 그중 오늘 시세는 좀 약하지만 본업단은 튼튼한 대형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4위에 자리했습니다.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재건 관련 모멘텀과 더불어 북미 인프라 수요 급증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 또한 견조한 건설 기계와 함께 엔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률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어떤 종목이 나와줄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죠. 지난주 후반부터 치고 올라오는 기판 관련주 대덕전자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DDR5 기판의 수요 반등이 가파르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칩렛 디자인, 인터포저로 인해 FCBGA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판 부분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DR5 중심의 실적 호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약해졌지만 5거래일째 상승 추세는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 대덕전자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 이 솔브레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장비주 이 순위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속에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반도체 전공정 종목들 그리고 소재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그동안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실적이 이제 커지게 된다라면 이런 실적의 변동성이 축소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멀티플을 적게 줬던 것을 이제는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솔브레인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전해액입니다. 2차전 전해액 쪽도 하면 여러분들 엔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솔브레인 역시도 전해액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솔브레인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차기 최선호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솔브레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도 업종은 결국 반도체 소부장이 거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DDR5 관련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HBM3로 넘어왔고 그 향후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GAA 방식 그리고 또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낸드 플래시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GAA 방식이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구조가 입체 구조로서 그동안 4나노까지의 미세 공정의 주요 시각 방식인 건식 시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솔브레인의 그 초단기 에전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GAA 시대의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와 관련해서도 낸드가 지금 고단화가 진행될수록 이 솔브레인의 인산계 시가격 사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낸드 업황이 향후에 회복될 경우에도 수혜주로 동시에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사의 투자 감소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상 지금 PE 한 11배 후반으로 부담이 좀 없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가 지금도 지금 반도체 소재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향후 반도체 전체를 소부장에서 최선호주 등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에 이어서 소재까지 순환매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솔브레인 아직도 좀 저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4위 HD 현대 인프라코어 짚어보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지난주 뉴스가 좀 소멸되면서 조정받더니 오늘은 중소형주들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거치고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은 현대 인프라코의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으면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굴삭기 역시도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려면 내려가고 올라가려면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굴삭기 섹터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감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굴삭기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 그리고 미국 내 건설에 대한 어떤 사이클 역시도 지금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굴삭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피크아웃을 먼저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AI와 그리고 2차전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라 보니까 그동안 잘 나왔었던 변압기도 좀 밀리고 있고 화장품도 밀리고 있고 엔터도 밀리고 있고 굴삭기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적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벌어졌던 수급 공백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쪽 섹터 역시도 매수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한된 수급 속에 좀 힘이 빠진 모습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상승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현대건설이 그 공항 관련해서 MOU 재건 체결 수익이 나오면서 좀 상승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굴삭기와 관련된 건설 기계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위주로 지금 예외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지금 건설 기계의 건조한 수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업종 기계 내에서도 어떤 주가의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되 그렇지 않은 종목은 조금 비중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 기계 업종 내에서는 엔진 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차별화된 주가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그 실적에서 또 핵심 요인이었던 것이 발전기에 대한 엔진 수요, 여기에 지금 폴란드 수출향후 그 K2 전차의 엔진 수요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주가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직까지도 좀 낮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뭐 PER로 보면 한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약간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수급을 상황을 좀 보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되 좀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좀 전략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는 한 15,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이고 손절은 한 18,800원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수급 상황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 진단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이 2달 사이에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난주 금요일 윗꼬리를 단체 마감을 했고 오늘 또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조정이 오는 모습인데 이 조정 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그 안에서도 이제는 이제 대덕전자 같이 이제 서버형 DDR5 기판 그리고 FCBGA 쪽으로 기대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서버형 DDR5 쪽으로 기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객사들 역시도 재고 비축이 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수요가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낸드 기판도 저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FCBGA에 대한 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전장량 쪽으로 FCBGA 기판이 이제 출하량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 물량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FCBGA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루머 혹은 소문이 이제 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FCBGA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삼성전기랑 이제 대덕전자 정도로 이제 한정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대덕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수급이 몰려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루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에 접근 좀 일단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신규를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을 하려면 충분히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대덕전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이사님 의견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 DDR5 향 메모리 기판 매출이 증가 중이고 여기에 또 지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증가 중인 그 플립칩 BGA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지금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단기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좀 조정을 거치면서 덜어내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은 조금 눌림목에서 접근은 가능하되 지금 신규로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초상위권 종목 단 2개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2위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 징글전기에서 삼성전기지가 된 삼성전기가 나와줬는데요. 이 전기, 자율주행차의 필수 핵심 부품인 파워 인덕터를 처음으로 양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장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이번에 양산하는 파워 인덕터는 이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 자율주행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데요. 이 하반기 MLCC의 가동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판, 전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2위 삼성전기가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바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소재 밸류데이에서 리튬과 니켈, 양극재, 음극재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리튬 생산 능력을 2030년에는 42만 3천 톤까지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2분기 기존 본업인 철강은 쉬어가지만 2차 전지 소재는 출발하는 시점으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주가에도 녹아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증권사 기존 목표가를 뛰어넘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목표가 5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마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대망의 1위는 포스코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2위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전장 모멘텀에 삼성전기가 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뚫고 올라가기 힘들었던 종목이거든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선정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올해에 상당히 좀 부침이 있었던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올해 전기 업종에서는 좀 기대 종목이었는데 예상보다 좀 중국 내 그 스마트폰 판매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고 또한 경쟁사 일본 MLCC 업체들이 내년 가이던스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내년 실적 우려감이 좀 작용하면서 2분기에는 주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그런 전기전전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보다는 저는 AI용 고부가 패키지 기판인 플립칩 BGA 기판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AI가 고도화에 따라서 플립칩 BGA 수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대덕전자와 삼성전기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버용 플립칩 BGA 공급사이고 또 HBM용 그 플립칩 BGA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되었을 때 AI 시장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판 업체로 지금 경쟁사 대비 좀 특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와 관련해서도 사실 MLCC 가동률 회복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진행 중인데 특히 전장형 매출이 내년에는 한 1조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데 고용량 사용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증가 여기에 향후 전기차용 고압 시장에 대한 진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주가에 있어서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반기 이제 신규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 정도가 주가의 상승에 또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국 전략폰 같은 것들이 출시되었을 때 모멘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자세히 보시면 작년 4분기 이후에 분기별로 꾸준하게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 시즌마다 소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사실 최근에 뭐 크게 상승한 적도 없고 밸류에이션 역시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는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은 1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업과 현재 가격대 모두 매력적이라고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전 살펴봤던 대덕전자와의 좀 매력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네, 조금 결이 다르죠. 일단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역시나 대덕전자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 파워 인덕터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MLCC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장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LG전자 하나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워 인덕터로 인해서 삼성전기까지도 이제 LG전자와 함께 전장의 어떤 핵심 종목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장 종목으로 우리가 하나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FC BGA향, 엔비디아향, FC BGA 종목 이렇게 따로 엮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대망의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그룹주 가운데 하나죠. 이 포스코 그룹주 내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너무 올랐다는 또 과열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그동안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되는 종목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만약에 진짜 내가 이 2차전지 섹터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은 차라리 포스코홀딩스를 사시라는 말씀을 거의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주목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죠. 철강 회사에서 배터리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가격과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따로 움직이는 것에서 이제 이미 거기서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리튬 매출의 어떤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가 매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같은 경우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리튬의 영업이익이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철강이라는 안정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풀 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에 어떤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는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철강의 어떤 부분들이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최근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고 변압기 올라가고 있고 굴삭기들도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굴삭기 기계 섹터 정말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산업재 사이클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면은 철강 섹터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철강 섹터의 어떤 시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성장의 어떤 스토리, 2차전지 소재를 가 더해진다라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2배가 가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부터 본업인 철강까지 좀 수혜를 받으면서 더욱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김영재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제가 사실 작년 연말에 연말 모임에서 향후에 좀 좋아질 만한 주식을 좀 추천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포스코홀딩스가 배당주로도 괜찮고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좀 다른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들보다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 지금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했던 것이 주가 상승의 어떤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올해 4분기 수산화 리튬 생산 시작으로 관련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진입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인 철강업도 사실 2분기 가격 인상 및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수익성 방어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재료 어야지 수입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향후 위안화 강세 전환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은 좀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포스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솔브레인부터 1위 포스코홀딩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